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복수 이순실 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꽃제비 10년 하셨다고요? 가슴 아파요. 근데 군대 복무 11년 하고 네. 어떻게 갑자기 꽃제비가 되는 겁니까? 제가 10년 만기 딱 이제 하고 사단 지휘부에 모였어요. 제대군들 한 400명 정도 되게 모였는데 꼭대기에서 찝차가 쫙 하고 오더라고요. 오더니 지금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팀 스피릿 훈련하면서 내일 아침에 쳐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재복무를 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당의 전사인데 어떻게 집을 가겠어요. 내일 당장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자는 2년 여자는 1년 재복무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재복무도 재복무라고 안 해요. 충성의 군사복무. 충성이란 게 뭐예요? 김부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들을 위한 우리 충성인데 함부로 어떻게 잭설해서 할 수 없이 또 1년 재복무하고 딱 제대되게 된 거예요. 제대될 아니 때 그러니까 연장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남한 신경질 났죠. 신경질 났어요? 네, 신경질 났지만 앞에서 표현할 때는 정말 충성으로 다시 재복무하는 것처럼 막 열정이 막 넘쳐가고 사회 나가고 싶어서 사회가 더 어렵잖아요 살기가. 아니 그런데 짜증난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시간, 밥기, 날짜를 세워가면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던 날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하든 잘 하면 되는데 재복무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괜찮은 건 밥을 먹이니까 그나마 대우가 그래도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인상도 못 쓰고 딱 1년 복무했는데 제대 명령이 내렸어요. 내리면서 우리한테 40원씩 주는 거예요. 장교는 40원, 일반 병사는 12원을 줬어요. 그때 91년도 당시 쌀값이 7전, 8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원이면 많은 돈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쌀 큰 자루 가져가도 40원어치 살려면 7전, 8전이니까 한마디로 살 수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서 집에 딱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공병부에서 일을 하셔서 도끼 만들면 막 창고 소고 변소 소고 별거 다 썼는데 집에 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게 됐지? 하고 봤는데 옆집에 우리는 거의 1동 7세대짜리 아파트잖아요. 저 이렇게 세대잖아요. 하모니카 세대. 옆에 유치원 선생님이 군부대 유치원 선생님인데 딱 나오더니 순실아 너네 엄마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년 만에 집에 오니까 왜 그러냐면 군부대 대한민국 군인들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집에 나올 정도로 얼마나 휴가 자주 와요. 북한 군인들은 휴가 자체가 표창휴가, 정기휴가는 있지만 집에 가주지 않는 게 부모 도와주는 거니까 안 가요. 그 가난한 살림에 집에 가봤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소대장, 중대장 딱 데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안 가준 거예요. 그래서 딱 10년 만에 와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셨대. 집엔 아무것도 없대. 들어가 보니까 유리창도 다 뽑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나 했더니 그래도 40원 있으니까 그 동생들이나 뭐 동생 하나 막내 있었는데 네. 엄마가 쓰던 이불이요 뭐 그릇 깨지요 싹 다 장마당에 팔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꽃제비 나간 거예요. 꽃제비 아시죠? 네. 대한민국 노숙자. 나는 대한민국에서 노숙자라면 100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노숙자 북한에 비하면 간부급 수준이에요. 얼마나 뭐 살도 찌고 뭐 달라면 다 주지, 다 보장되지, 시설도 다 있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병이면 대단한 과거 북한 뭐 어느 군의 공병 장교면은 생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우리 순실 씨가 이게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게 아버지가 잘 메워서 우리 아버지가 잘 먹였나? 우리 엄마가 잘 먹였지. 아버지 공병부에 계시고 엄마는 군단장 요리사를 했다고요. 군단장 요리사. 군단장 여자의 최고지가 왜 바라는 여자예요? 북한에는 그렇지. 남자들은 운전수. 네. 엄마가 요리를 했고 또 군단장 요리사면 세잖아요. 군단장 먹는 재료는 일제 평양에서 점심밥은 아침밥은 저녁에 갖고 오고 오후밥은 아침에 가서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식재료를 평양에서 공수해다 먹었대요. 그러니까 소금, 된장, 간장까지 엄마가 싹 훔쳐다가 그냥 밥 잘 먹는 우리 순실이 우리 새끼 걱정하시면서 잘 내다 먹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키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못 먹는 거 난 칠면조 고기도 안 먹었다. 그렇죠. 칠면조 고기도 먹었다. 칠면조 고기 아시에는? 네, 터키. 네. 말하자면 부활절이라든가 이럴 때 그렇죠. 미국에서 먹는 닭고기보다는 아시네요. 조금 좀 퍽퍽하고 근데 담백하고. 고기면은 가무들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먹었어요. 대단한 고등어도 다 많이 먹었다, 현애가. 여긴 고등어 국민 반찬인데, 우린 간부 반찬이에요. 고등어. 그렇죠. 이면수. 예. 제일 귀한 사람만 오면 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보면 도둑질을 조기 교육부터 시킨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다 도둑놈이죠. 그렇죠.
도둑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군단장 그래서 많이 내가 먹어. 살았잖아요. 훔쳐다 좀 먹어도 돼. 그렇죠. 군단장. 이 군단장 이제 이두익 상장, 주도일 상장. 근데 그때 있을 때 김격식이 그 연평도 포격할 때 그 주범입니다. 네, 주범. 그런데 사군단장. 김격식 이름이 있는데도 우리가 김격식이라는 본명을 모르고 별명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김태식이라고 했어. 근데 군대에서는 배식할 때 식당에 야 배식하라고 하면 밥 차리고 퇴식하라고 하면 그 퇴식구. 네. 먹던 찌끄러기 건네는 네. 거예요. 근데 군단장 별명이 태식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하를 해줘준 거죠. 뭐 그렇다고 간부라고 다 충성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태식에서 나 지금도 본명도 잊어먹고 태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근데 제대를 해가지고 와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왜 꽃제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 40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달랑 있는 거고. 예, 그거 갖고 그래도 난 달랑이라도 들고 네. 장마당에 나갔어요. 91년도 당시 7전, 8전 하는 쌀값이요. 장마당 나가 125원 하는 거예요. 난 40원밖에 없잖아요. 11년 군복무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냉이 가루 사다가 아무리 넣어놔 먹어도 이틀도 못 먹어요. 난 배고프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나갔고 그 당에서는 우리가 제대되면 나가서 직장에 다닐 거는 다 해줘요. 땅코 수리소 군수공장에 땅코 만드는 공장에 배치를 한 거예요. 군수공장도 나가니까 직장에서는 자 월급을 줍니까? 배급을 줍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주고 직장에 죽어도 직장 나와주고 그래.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집에 아무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어떻게 나가요? 나는 배고프면 꼼짝 못해서 야 안 되겠다 야 나는 뭐 이제부터 당 생활 못해도 좋아. 노동당원이었잖아요. 당원이었죠. 당증을 차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군대에서 하던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배추 뽑아오고 콩 심어서 올라오면 콩대가리 다 뽑고 숙주나물 다 뽑아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꽃제비를 몰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생활을 못하니까 나 잡으면 막 노동단련대 보낸다 그러고 내가 집에 가면 또 단련대 갈 거 아니에요. 단련대 아시죠? 네. 막 그 노동시키는 데예요. 강제 노동하는 데예요. 그럼 가기 싫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방랑생활 한 거죠. 그럼 이제 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얻어먹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내가 입고 들어왔던 군복 한 벌 있어요. 그거 연장 버표 다 떼갖고 이거 갖고 나가서 빵하고 5개 바꿔가지고 빤스까지 다 벗어서 팔았어요. 빵하고 다 바꿔 먹었어요. 세상에 우리 선생님도 3일만 굶겨나 봐요. 도둑질 안 하나. 그럼요. 이거 네. 벗어라 이거 벗어라 하면 다 먹을 것 좀 다 바꾸게 네, 생겼어요. 살고 봐야지. 그렇죠. 배고픈 게 우선무지 나는. 그러니까. 뭐 벗었느니 입었다느니 이거는 창피하지 않는 그 거예요. 꽃제비의 무대가 어디였어요? 사리원 뭐 해주 그쪽이었어요? 아니지. 내가 왔던 곳이 저거 양강도 해산. 글로 올라갔어요? 그렇지. 꽃제비 빵빠지게 무대를. 들고 다니면서 6개월 동안 거기도 버스 있고 자동차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게 뭐냐면 자동차 이제 기차하고 사람하고 출발하면 사람이 먼저 목적지 가요. 기차도 막 그냥 섰다 며칠 가고 또 섰다 며칠 가고 하니까 그냥 걸어서 6개월 동안 해산에 딱 오니까 전국의 꽃제비 거지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가기 가까운 데가 그렇죠. 해산이어서 해산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 해산에서 쌀차, 식량차가 넘어오면 그 식량 부리는 데 가서 콩알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밀가루 포대 좀 옮겨주면 밀가루 조금씩 주고 이걸 일하면서 얻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서 콩알 주워 먹고 훔쳐 먹고 하다가 중국에 결국은 오게 된 거죠. 97년도까지 그나마 주워 먹고 훔쳐 먹고 얻어먹을 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올라와가지고 아주 황폐화됐어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다는 소리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7년이면 이 김일성의 3년상이 끝나고 그렇죠. 97년에 김정일이 총비서에 등극하면서 뭐 태양궁전이니 뭐 맞아, 나올 때는 그 우가 더 힘들었어요. 그 우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막 그냥 방랑살이 하다 보니까 근데 97년도까지는 그나마 주워 먹을 거라도 있었다니까 심어 먹는 거라도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는 심어 놓으면 감자 빼가지 강냉이 올라오면 강냉이 때 다 뽑아 먹지. 세상에 새파란 거조차 구경도 못 하겠더라고요. 쑥도 막 독쑥 막 독이 올라온 쑥 먹고 그거 먹고 풀중도 걸려갖고 이렇게 부고 막 살에서 진물 나오고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중국으로 먹을 거 구하러 넘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중국에 이제 97년도부터 사람들 보니까 중국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내가 압력강 옆에서 개울에서 먹고 자고 하랬으니까 새벽 보면 누가 저벅저벅 덜 자갈벌 소리가 나. 눈 떠보면 사람들이 막 이구지구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꽃제비 엄마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배낭에는 콩 있잖아요. 새파란 콩. 그거 막 따다가 지고 오고 막 강내도 새파란 거 막 뜯어갖고 배낭에 지고 와서 장마당에다 싸게 팔고 또 밤엔 또 중국 가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야 나도 중국 가야 되겠다. 중국 가는 것만이 먹고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97년도에 넘어오기 시작했죠. 넘어온 거래 잡히고 또 보이브 들어가고 여러 번 잡혔다면요, 여러 번. 9번 아니 그러니까 8번 잡히고 9번째 만에 왔죠. 야 잡히면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 손이랑 이거 찢어진 거랑 다 그때 거기서 코바늘로 찢어낸 거예요. 그 손을 이렇게 대고 비행기 유리 줄자 있잖아요. 예, 맑은 유리. 예. 요걸로 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갖고 자꾸 이렇게 빼니까 손을 끌어다 놓고 아주 코바늘. 다른 사람이 짐 보따리에 이렇게 실두개 코바늘이 코바늘 있어서 있죠. 그 코바늘 할때 이 개 하나 다시 한번 찌르라 하면서 막 찢어낸 게 이거 두 개 찢어낸 거예요. 이거. 그 끼미지도 못하고 붙었어. 보이부가 그랬어요? 그렇지. 이 빵땡아리 같이 보갖고 피고름 나고 손이 이게 무고 당장 바늘로 치면 여가 쫙 빠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보이셨어요. 막 여기까지 이렇게. 야 엄청 매맞아요. 들어가면 이 머리를 갖다 바람벽에다 깔은데요. 바람벽 자체가 고문도구 같아요. 이게 몰타를 이겨서 이렇게 쳐발라갖고요. 한 번 머리 감으면 한 번에 여러 구멍에서 피가 나와요. 막. 피가 막 툭툭 튀어나와요. 아 정말 막 아파서 막 잘못했습니다. 이 개가 나 아직도 말하냐고 이러면서 저가 나 중국에 가서 많이 얻어먹고 왔다고 힘이나만 한다고 말 못할 때까지 때리라 그래갖고요.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요. 혀떼기 가로물고 진짜 참았어요. 너무 아파갖고 막 머지름 쓰니까 이제 빨가 뺏기고 때려요. 아주 여자고 남자고 없어 그냥 빨가 뺏겨 그냥 싹 뺏겨갖고 때리는데 너무 아파서 막 야단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앉아서 여기 난로통 있어요. 그 소나무 가지치는 낫이 있어요. 앞대가리도 부러지고 좀 허술한 낫이 있는데 그 낫으로 빨가벗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버들버들 떠는데 무서워서 떠는데 잔등을 몇 번씩 막 까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더 맞았냐면 당원이잖아요. 그 당원이고 군인 출신이고 국가에서 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매 더 맞았어요. 그러면서 갔다 오니까 또 왔냐고 때리고 또 왔냐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맞았어요. 잔등에 그냥 낫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6군데가 푹푹푹푹 파여 있고. 사우나 가면 뻘거벗고 있으면 엄마들이 날 다 알아보잖아요. 순실아 너는 북한에서 깡패질했냐? 왜 여자 몸뚱이에 그렇게 흠집이 많아? 많을 수밖에 없지. 매 맞았는데 다 거기서 맞았는데. 해산 보이부가 유명해요. 오면 해산에서 뛰고 또 보이부 가고 또 갔다 또 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몇 번을 두고 가니까 들어올 때마다 그냥 남들보다 곧배로 때리는 거예요. 막. 아는 얼굴이고. 그렇죠. 증언에 의하면은 뭐 전기 고문을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저 장작불 같은 거 이렇게 불고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진다면서요, 불도. 그게 불고문이라 해서 뭐 전기고문은 아니에요. 제가 맞아봤으니까 아는데 그 난로통 옆에 이렇게 재굴고내는 그런 그 불고제가 있어요. 새로 된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된 거 있잖아. 밑에 재굴고내는 거. 그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난로통에 올려놨다가 이제 빨가벗고 이렇게 막 무서워서 버들버들 떠는 사람들 때리고 그걸로 밀고 해가지고 아까 저 보셨죠? 여기 그걸로 그 앞대가리 요거 고리를 확 밀어가지고 여기 푹 대고 이거 다 찢어놓고 여기 뒤에 머리칼도 아까 보셨잖아요. 뜨거운 물 보내가지고 다 됐어요. 머리칼도 안 나와요. 거기는 다 됐어요. 아 너무 뜨겁고 아프고 여기서 차라리 죽어라. 아유 죽어라 죽는 게 낫겠다 싶어도 죽을 만하면 또 살려나? 또 살려나? 그게 또 감옥에 쳐들어가요. 감옥에 쳐넣으면 감옥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고 갈게.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뭐냐면 북한은 16살부터 성인이잖아요. 16살부터 군대 나가니까. 근데 우리 방에 여자들 방에 16대 10세부터 한 50대까지 있었어요. 다 탈북자예요. 다 이렇게 도광했던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도광절이 꽉 찼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던 방은 쇠밭도 키우는 방.
개 키우는 방이에요. 근데 개들은 널판자 깔아주고 키워요. 근데 일반 감옥은 그냥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그 개를 다 쫓아내고 우리가 한 30명이 들어갔어요. 조그만 방에. 들어간데 처녀 애들이 이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밑에서 쏟아지지. 그 간수들 보고 선생님 저 천조박쥐 좀 주세요. 니 나와라. 그러면 나가요. 나가면 머리 꽉 뜯고 막 까방 거예요. 바람벽에. 이 변절자 같은 것들 반역자 같은 것들 이러면서 그냥 배고픈 게 죄지 뭐. 막 때리면 아이들이 막 코에서 피 나오고 막 귀때기에서 피 나오고 잘못했습니다. 그 애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고 당에 충성한 죄밖에 없는 애들이 그 배고파서 갔다 온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 바닥에 앉아서 널판자 밑에서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5시간만 되면 담장이 이렇게 놓고 감옥은 낮아요. 깜깜해지면 그때부터 날릴 거예요. 널판자 밑에서 밤이면 해만 떨어지면 빈대, 벼루지, 바퀴 이런 것들이 그 밑에서 나와가지고 여자들 밑에 다 깨무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면 노란 고름들이 따닥따닥 생겨요. 그러면 그 먹는 물도 안 주는데 시출물 주겠어요. 계속 굵으면 다리통이 이렇게 부면서 막 새빨갛게 독이 올라가지고 겨드랑이로 올라와. 겨드랑이 올라와서 막 이렇게 부고 이게 또 모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던 애들도 거기서 영양실조 걸리고 폐혈증 걸리고 그다음에 또 그 전염병 돌았잖아요. 파라티푸스병. 그 병에 걸리고 이러면서 애들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바깥에 안 내보내요. 그냥 저 구석에다 쳐놓고 그냥 큰 누대기 깔아놓고 덮어줘요. 그러면 한 3일 되면 눈곱 여자들 자궁 부에서 번데기 껴요. 구데기 껴요. 그러면 밥 들어오는 구멍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얘네들 또 못 나가요. 사치실에 가 있어. 남자 여자 그냥 하나가 뜨기 이만큼 쌀 때까지 기다려요. 달구지가 이제 와서 실어 가는데 그때 시체, 하차, 상차는 거 우리 죄수들 내보내요. 나가서 보면요. 쥐가요. 토끼만 해. 이만한 쥐. 쥐들이 사치실에서 뛰어놀아요. 근데 여자건 남자건 하나같이 빤스도 못 입었어요. 홀딱 벗겨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깥에 나갈 때부터 산 사람들이 옷을 싹 벗겨 입어요. 너무 추우니까. 자기네가 추우니까 입는 거야. 사치실에 쥐 새끼들이요. 여자 코, 여기 굳은 살, 발 뒤쪽 굳은 살 다 깎아 먹었어요. 이렇게 상처하면 팔들이 뜩뜩 분리되고. 이 시체들을 갖다가 압록강 옆에 모래밭에다 파묻어놔. 대충 파묻어놓으면 7월달, 8월달 장마철에 싹 씻겨 내려가요. 야, 그래서 그냥 배고픈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 값도 안 되잖아요. 개 죽으면 뭐 또 누가 잡아라도 먹지. 이거는 개 짠반에 갖다 묻어놓고 다 떠내려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제 때도 국경을 넘는 건 거의 자유스러웠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북한 김일성 정권이 자기네가 못 먹으면 그 넘어가는 거 가만 놔두면 되는데 왜 잡아다가 죽이냐 말이죠. 아이고 박사님 말도 마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감자밭 김에다가 손주가 바가지에다 물 떠갖고 할아버지 물 떠왔어요 하고 물을 주니까 그 물을 먹으면서 아이고 외정 때도 이렇게 안 살았다. 외정 때도 이렇게 배는 안 고팠다. 외정 때 나가서 강제 노동에도 먹을 건 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걸 아이가 갔다가 선생님한테 고발해갖고 그 할아버지 쥐두새도 모르게 잡아갔어요. 그렇다니까. 그 말도 못하게 해. 이야 진짜. 북한 감옥에서는 이 젊은 여성의 경우 여성 신체 은밀한 데다가 돈 같은 거 감췄을까봐 뽐뿌질이라는 걸 시킨다면서요. 맞아요. 내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자꾸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해도 믿질 못해요. 우리가 딱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자 남자들이 또 분리는 합디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검사를 하는데 여자 검사하면 대한민국처럼 여자 경찰이 나와서 여자 검사해야 되잖아요. 자기 아빠 같고 남편 같고 제 동생 같은 이런 큰저건 아이들이 나와서 오승우 강복 딱 들고 나와서 딱 서갖고 야 뽀사! 이래요. 그러면 양옆에 복도에 쫙 선 여자들이 한두 번 잡혀 나와야 말이지 계속 잡혀오는 아이들이니까 다 알지. 뽀사! 하면 착착착착착착 뽀서요. 뽀으면 다리 벌려! 쫙 벌리면요. 남자들이 손가락으로 자궁 뒤져요. 뭐 감췄나 해가지고. 돈 감췄대.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도 거기서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거기서
조그만 아이들이 처녀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엄마 나 어떡해 이 강목이 어느 순간에 날아왔었잖아요. 여자들 대가리 까면요 팍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여자들이 그냥 어른이가 아유 할 거보다 살짝 다리 쫙 벌리고 있으면 남자들이 와서 자궁 검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의심 가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이 무리지어서 중국에 떠돌던 애들이 다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처녀 애들, 예쁜 애들 같은 경우는 술집에서 다니거나 뭐 남자들하고 뭐 조금 좋은 관계로 해서 던져 못 갖고 나설 것이다 하고 고발하면 이 애들한테는 설사약을 먹여요. 설사약을 먹여갖고 독방에 바켓주 하나 들이밀고 거기다 대소변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거 나오면 죽는 거야 이제. 없다고 했는데 나오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하면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없습니다 해서 나왔다는 죽여버려야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 안 믿어요. 네, 우리 변화TV에 나와서 어떤 여성분이 그 감춘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비닐에 이렇게 싸가지고. 야 비닐에 싸서 랩으로 싸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나오더만요. 변 보니까 나오더만요. 그래서 그거 다시 먹고 감췄다는 얘기. 그렇죠. 다시 네. 근데 이거를 발견한 것들은요, 그 안전원들 있잖아요. 뭐 보이부 것들이 보이부원들이 이거를 갖고 나가서 장마당에 나가서 술, 담배, 그러겠지, 뭐 네. 국수 뭐 그런 거 다 사쳐먹어요. 그렇죠. 쌍놈 새끼들. 그 맛에 그냥 자꾸 더 갈취를 하고 더 고문하고. 그리고요 여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헐 벗고 들어가시니까 들어가자마자 여자들이 옷을 막 갈아입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먹는 거 있으면 먹고 어디 있으면 막 주워 입고 그래요. 근데 주워서 입고 온 옷도 보이부가 보기는 진짜 좋은 옷이거든요. 그렇죠. 다 뺏어요. 오, 다 뺏어. 브래지어 다 뺏어요. 브래지어 갖다 뭐 할 거예요, 그거? 좀 많이 팔아먹어요. 마누라 주지 않으면 장마당 가서 떡이랑 빵이랑 막 바꿔와요. 아, 정말 치사한 놈 새끼들, 진짜. 개인적으로 좀 아픈 얘기지만 본인 아이 앞에서 고문 받으신 적도 있다고요. 예, 예. 제가 중국에 그 애기를 너무 가자마자 중국에 들어가서 빵도 하나 못 주워 먹고 잡혔어요. 그 애기 왔는데 보이보자 가둬 놓는 거예요. 근데 애기 엄마니까 애기가 있어야 되니까 애기를 내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때리는데 막 너무 아파갖고 아이고 하면서 매 맞고 우는데 여기 문턱에 앉아있던 애가 엄마야 죽지 마 하면서 손은 가렸는데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방 들면 떼지 마 엄마 죽지 마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여기서 죽여 하다가도 그 애 때문에 정신을 내가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막 발버둥 치며 울면 이 청소는 밀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바닥골로 이렇게 미는 거 그걸로 애를 꽉 밀어버려요. 그러면 애가 문짝에 밀려서 확 복도로 나가요. 그러면 벌벌벌 기어오면서 콧물 눈물이 절절절절 내갖고 엄마 죽지 마 하고 막 기어오면 또 밀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맞아도 정신 차리고 맞자 이러면서 내가 견디는 적이 있어요. 아이랑 꽃제비 생활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애기도 바로 바깥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보일러실에서 네. 났다 그랬죠. 해산역전에 옆에 보면 거기 탄 보일러 떼잖아요. 그렇죠. 그 탄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탄재를 또 버리는 재무지가 있어요. 그 재무지 안 주면 거기서 자리도 없어요. 그렇죠. 따끈따끈하니까. 꽃제비들이 탁 자리를 맡아갖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막 진통을 겪고 막 그럴 때 지나가는 할머니 계속 보더니 야 너 당장 아기 낳게 생겼구나 어떡하니 와서 도와주려고 봐도 내 자체가 팬티도 한 장 없는 그냥 거지인데 어떻게 뭘 도와줄 거예요. 할머니가 앞치마 뻗어갖고 허리단 뜯어서 실밥 뽑아서 콧바람에 서덕여갖고 그 애기 배꼽 묶어주고 이 잘라줘야 되는데 가위가 있어요. 그렇죠. 버려진 유리 갖다 머리에 닦고 물에 배 닦고 콧바람에 서덕여갖고 그거 끊어져갖고 그 다음에 그 보재기다 앞치마에다 애기 쌓고 타월 수건 뻗어서 머리 덮어주고 빨리 장마당 가라고. 그 애기를 안고 일어났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여자들 출산하고 나면 얼마나 좀 힘들어요. 출혈이 네. 심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딱 내 처지를 보니까 그냥 개 같아요. 개. 내가 본 개 같아요. 아이를 안고 일어났는데 밑에서 출혈이 떨어지는데 천조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정말 거기선 창피고 수치가 없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 아이 때문에 빨리 내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장마당 가자. 해산역전에서 장마당까지 15분이면 가요.
그걸 가다시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12월 27일 날 얼마나 추운데 그렇게 하고 장마당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꽃집이 막 애기 낳구나. 배가 이렇게 해서 장마당 다니 됐으니까 그러면서 막 양말도 벗어주고 밑에다 대고 앉아 있으라고. 그거 내가 대고 있을 형편이에요. 양말 벗어주면 애기 팔에다 끼워주고 발에다 끼워주고 배낭으로 그냥 아이 싸가지고 그냥 내 체온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야 정말 애가 거기면서 3년을 장마당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은 몇 살 때 철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 자녀들은 몇 살 때 철드나요? 그래도 뭐 10대 지나서 그럼 빨리 철들었다. 우리 남편 지금 46살인데 44살이구나. 나하고 6년 차이니까. 아 철없어. 근데 북한 아이들은 3살이니까 철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아이들이 철드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애기면 애기답게 사는 게 애기잖아요. 그렇죠. 엄마 배고파 맘마 줘. 그러면 먹여주면 맛있게 먹고 뭐 배고프면 울고 절리면 울고 이게 애기인데 3살 난 애기가 왜 철이 들어서 엄마를 먹여 살려요. 얘가 누가 주구장창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장마당에서도 이 애가 우리 엄마 거지구나. 내가 먹여 살려야지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 배고파도 추워도 안 울던 애가 사람들 지나가면 먹을 걸 먹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 좀 맘마 좀 줘.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맘마 줘. 그러면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애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 게 엄마잖아요. 그런데 그 칭얼대는 소리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울지마 이놈 기집애야 울지마 하면서 그 애기를 때리는 거야. 자꾸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애기도 정말 참다 못해서 소리 지르며 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파 소리를 하루에 몇천 번 해야지 입에 물었던 거라도 누가 뽑아서 야 이거 먹으라고 주면 이걸 딱 갖고 있다가 사람들 간다음에 뽑아갖고 절반 탁 잘라서 엄마 한번 먹어주고 나머지 절반을 제가 먹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젠 아무것도 없다. 중국에 가자. 중국 가서 그냥 버려진 거라도 총에 맞아도 좋으니까 아무튼 가자. 가서 실컷 너 한번 먹여볼게. 그리고 그 애를 배낭에 담고 헌띠기를 꽁꽁 묶어갖고 1월달에 압록강 땡땡 얼었을 때 딱 건너왔어요. 오자마자 강 옆에 숨어있는 인신매매하는 것들한테 남자들 3명이 있다고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아이를 배낭 속에서 막 빼는데 이 애가 안 가갔다고 막 이러다가 손이 삐져나니까 엄마 손을 딱 쥐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엄마 같이 가. 엄마 같이 가. 계속 발버둥 치다 그래도 안 되니까 엄마 나 배고프다 말 안 할게. 엄마 나 배 안 고파. 엄마 같이 가. 계속 소리 지르는 게 이게 3살 난 아이가 엄마하고 마지막 이별할 때 말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애기는 중국 돈 3,000원에 팔려가고 나는 중국 돈 5,000원에 밀령 사는 그 싼 놈으로 팔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엄마하고 그냥 우리 딸하고 그냥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애기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아직 전혀 소식. 그렇죠. 소식도 모르고 나는 여기 와 있고 야 정말 몇 년 동안 정신병자 된 마음이에요. 그렇죠. 남의 집에서 애기가 울어도 우리 애기가 어디서 혹시 아파서 왔나 어디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있지 않나 아파서 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국에 와서는 제가 좀 얼마나 용감하게 씩씩하게 일하고 있어요. 정말 고생했던 티를 안 내려고 막 노력하면서도 언제 다 무너지냐면 애기들 옷가게만 지나가면 요만한 신발 요만한 양말 기저귀 우유병 이런 것만 보면 내 딸 생각나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언제 한번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겠나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한번 찾겠나 내 잔둥 옷을 벗겨보면 이 잔둥이요 엉치 있는 부분이 궁뎅이 있는 부분이 아직도 시퍼래요. 이 잔둥이로 오줌똥 다 받아내갖고 기저귀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가 오줌 싸면 흘러내리고 똥 싸면 흘러내리고 다 절었어요 여기가. 그럴 정도로 그래도 그 애기를 보며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놈들이 말하자면 애기가 없는 여성이다 이렇게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그 갈라놓았나요? 그렇죠. 팔아먹을 때 자기네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애기는 애기대로 그렇죠. 팔고. 애기는 애기대로 팔고 같이 팔았으면 참 자녀라도 돈을 덜 받으니까 아주 뜯어서 파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16살이죠. 근데 찾아보셨습니까? 그 애기 찾느라고 완전 돈도 많이 그렇죠. 자기당했어요. 고생도 많이 예. 했을 텐데. 희망이 그냥 살아있는 애기를 보고 왔으니까 그렇죠. 살아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중국하고 연결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목사님들도 노력 많이 해줬어요. 맨날 그냥 사귀고 머리칼도 오고 손톱도 왔어요. 근데 보니까 남자의 손톱이고 그냥 돈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잃은 그 슬픈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이형에 먹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따님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충단이에요. 충단. 이것도 이름도 아주 애기 받아준 그 바깥에서 애기 낳을 때 할머니가 길에서 낳지만 복 많이 받고 살으라고 길복이라고 지어줬거든요. 이름은 성은 내 이름 따서 이길복으로 했는데 그래갖고 내가 출생증이 있어야 돼서 출생증 하러 갔어요. 안전부에 가서 내가 이름이 이길복입니다 했더니 야 이 개가네 길복이 어디서 시장 갔나요? 그러더니 김일성 초상화 있는 데서 충효 일심 단결 이렇게 쓴 거 여기서 충자 하나 빼고 여기서 단자 하나 빼고서 단자. 충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들이 이름도 하나 제대로 못 짓게 하는 그런 쌍놈의 새끼들 어디 있어요? 그 백당놈의 새끼들. 그래갖고서 충단이가 됐는데 나는 막 치고도 그러면 그 충단이가 엄마 이름은 기억할까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뭐 예. 3살 정도. 그러니까 한 5살만 돼도 기억할 그렇죠. 텐데. 한 살만 더 먹은 4살만 돼도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애기한테 교육을 못하는 게 맨날 배고파 배고파 이런 소리에다가 이런 소리 하는 아이들한테 엄마 이름은 이순실이야 아빠 이름은 뭐야 하고 교육할 조건도 안 돼요. 그냥 배고파하고 우는 애 그냥 달래는 게 그냥 우리 생활이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는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41살에 왔기 때문에 정말 아이 낳아서 또 예쁘게 키우고 싶은 생각을 있었는데 그 애가 자꾸 꿈에 보이면서 엄마 나는 바깥에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또 무슨 애기 낳아서 예쁘게 그렇게 웃으면서 키워 딱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애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강아지가 재작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얘가 그 아기가 교통사고로 머리 맞고 죽었어요. 내가 이 엄마 개를 안고 부둥켜 안고 울은 게 뭐냐면 이 개도 짐승인 이 개도 자기 새끼가 입었던 옷가지를 모아놓고 베란다를 내려다보면서 계속 울고 3일 동안 밥을 줘도 안 먹고 계속 베란다만 쳐다보는 거예요. 바깥에만.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 잃어먹었다고 가슴 아프다고 저렇게 우는데 사람이 가죽을 뒤집어 쓴 사람이 자기 새끼 잃어먹고 어떻게 웃고 어떻게 배불러 죽겠어 이런 소리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웃다가도 야 너 정신 있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가 돼갖고 그 죄책감 때문에 진짜 막 미안해 죽겠어요. 그 얘기 때문에. 근데 아마 북한에 두고 온 것보다는 중국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이 되는 게 배고프지 중국에는 않게.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그럼 없어요. 굶어 죽진 않고 아마 잘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미안이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찾으려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북한에 있으면 찾지도 못하잖아요. 찾을 생각도 못하는데 언젠가 그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땐 꼭. 아휴 참 마음이 아파요. 요새도 꿈에 그래도 가끔 이젠 꿈에도 와줍니까? 안 보여. 꿈에도 안 꿈에도 보여. 안 그래서 보여. 내가 제발 꿈에라도 좀 와주렴 와주렴. 꿈에도 안 보이니까 지금 너무 속상한 게 어떻게 됐을까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죠. 살아있으면 지금 16살인데 아직도 그 3살의 모습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애기들 3살짜리만 봐도 돈 5,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막 주고 싶고 내 새끼한테 주는 것 같이 너무 보고 싶고 그냥 어디서 있던 아프지 말고 잘 자라라고 지금 기도만 하고. 그렇죠. 네. 엄마 닮아서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을 테니까 그러겠죠. 잘 자라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이쁘니까 기다려. 애기 이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렇죠. 요 무렵인데 네. 참 이쁘고 피어나는 모습이 그렇죠. 어떤지도 지금 전혀 짐작도 못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아기를 보고 돌아섰으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있다 하곤 그거라도 그냥 내가 있어야지 죽었다 하면 더 가슴이 아프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애기 낳아서 이렇게 우유 먹이고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얼마나 복받은 애들이에요. 감사하죠. 대한민국에서 사는 애들은 진짜 복받은 애들이에요. 조금 힘나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적금 부어서 집 사셨다면서요? 네. 대단합니다. 제가 악착같이 일하면서도 누구를 그리면서 살았는지 알아요? 내 딸. 그렇죠. 당장 엄마 나야 나 충단이야 엄마 딸이야 하고 막 나타날 그런 애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먹는 거 아끼고 입는 거 아끼고 내가 지금 입은 옷이 얼마나 예뻐요. 이것도 다 중고매대 가서 5,000원 요거 2,000원 치마 5,000원 주고 오늘 촬영한다 해서 내가 그저께 장 보고 한 거예요 또. 근데 오늘 전철 탔는데 알아보시는 분들이 야 순실 씨 귀부인이다 그거 어디서 샀어 그럴 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5,000원 줬단 말 못하고 이거 5만 원 줬어요 요거 2만 원 줬어요 자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먹는 거는 우리 촬영 가면 도시락 엄청 들어와 또 아는 분들이 뭐 줘 밥도 사 먹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9년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래갖고 대단해요. 지금 동탄 이 신도시에 예, 10월달 입주하는데 거기다 집을 샀어요. 네. 공사장 가서 그럼요. 인구노력도 하셨다면서요? 하루라도 스케줄 비는 날은요. 저 화성시청 옆에 시티건설이라고 있어요. 거기 형장에 공사장에 나가서 설비반에서 수도 밸브 조립해요. 그런데 원래 여자는 8만 원, 9만 원이래요. 일당이? 네. 근데 그 소장님이 내 팬이라고 하면서 영접하는 기공 그런 사람들이 그 알바비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일 잘하고 일 많이 하고 너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한다고 천천히 하라고 따라다녀요. 막. 그러면서 제가 탈북자들 4명 소개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힘들다고 다 나갔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우리가 나가서 볼 수 있고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동그라미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 너무 재미나요. 돈 모으는 재미. 네, 그러면서 이번에 집 하나 또 억대 주고 샀죠. 대단합니다. 그렇게 너무 좋아요. 예, 할 수 있는 거 다 있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집에 지금 쓰고 사는 것들이 다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것들이에요. 텔레비, 세탁기, 청소기 다 주워다 놓고 사는데 이제 새 집에 가서는 이제부터 새 거다 하고 생각하고 오늘 이달에 거는 텔레비 살 값, 또 다음 달에는 또 냉장고 살 값 해가지고 거진 다 마련했어요. 예. 대한민국에 오셔서 부군. 네.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우리 남편 이야기하면 좀 재미나기도 하고, 좀 내가 철딱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 오니까. 오신 지 한 10년쯤 된 건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오자마자 하나원 졸업하고, 우리가 사회 나가서 일하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된대요. 네. 컴퓨터를 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 모르면 한 발자국도 전진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탈북자들 이렇게 봉사하는 센터에다가 연락해갖고 봉사자 선생님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받기는 좀 아름차고 왜 그러냐면 어디 뭐 이렇게 시설도 아니고 개인 집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나 혼자 살기 때문에 6명, 나까지 7명이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7시까지는 철강 회사 있잖아요. 막 절단하는 데서 일을 했어요. 쇠땡이 막 절단하는 데서. 이제 7시 일 끝나고 들어오면 6명이 다 모여서 이제 9시까지 2시간 동안 이제 연습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딱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얼굴은 시커먼데 막 이가 하얗고 항상 입이 귀에 걸려있는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키도 크고. 근데 그 모습이 언제 본 모습이냐면 전방처소에서 쌍안경으로 보던 그 군인들이 네. 모습인 거예요. 국군장병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우리 남편은 맨날 이씨 안 깠냐 개갔나 막 욕으로 사람 살인까지 하잖아. 그럴 정도로 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불편해도 계속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남자들 좋구나. 말투가 너무 좋은 것도 우리가 전방처소에서 방송 듣던 그 목소리. 북한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막 그러는데 남한쳐서는 인민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 소리가 딱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3개월 동안 교육받으면서
이거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지금 마음에 든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예, 3개월 끝나고 우리한테 지금 내일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진수성찬을 7명이 다 차려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희 남편이 명함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제 이메일이랑 보내다가 모르고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받았는데 보니까 전화번호 있어요. 우리 집에도 선전화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 다 하고 내보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가 2층을 집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10층인데 내가 총무단에 있다 보니까 주거지 배정하는 선생님한테 무조건 2층 가갔다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살 때 물이 안 나와서 이렇게 고생했어요. 평양에서 살 때. 높은 데 가면 2층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2층 가갔다고 2층에 딱 받아서 이렇게 베란다로 가는 거 내다보는데 빽빽 하고 차를 딱 여는 거 보니까 카니발 차 하얀 거 봉고차 딱 여는 거예요. 그때 꽂혀버린 게 뭐냐면 군단장도 하얀 차 탔어요. 우리 사단장도 하얀 차 탔어요. 그다음에 군장 책임비서도 하얀 차 탔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빼차는 기본 간부차잖아요. 네. 아, 저 집에 아들이 간부구나. 내가 마음에 듣던 남자가 간부네 자식이구나 생각하고 선전화로 딱 전화했어요. 선생님 좀 올라오세요. 했더니 네 하고 막 뛰어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문 열 때 무슨 일이세요? 결혼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나도 혼자 삽니다. 나도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할 거 있으면 나랑 결혼합시다. 했더니 돼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네, 돼요. 근데 그 돼요 소리를 내가 며칠 만에 물어봤어요. 네. 근데 왜 돼요 소리를 첫 마디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3개월 동안 교육하면서 우리가 사는 생활력을 봤대야. 빈집에 분명히 온 것 같은데 맨날 텔레비 요만한 거 똥구녕 이만한 거 쓰고 살더니 어느새 막 걷어들이기 시작하느냐 한살림 그 다음에 베란다도 좁아 못 들어가 아주 그냥 그 막 이불장 단수 네. 그릇 싹 다 갖다 올려놓는 거 보고 저런 여자들이라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큰소리 치면서 살만하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내가 살자고 하니까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그 여성 6분이셨다면서요? 6분인데 다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다 결혼하고 나 혼자 결혼 안 했다 했잖아. 그러면 라이벌이 없기를 또 네. 다행이네. 나 혼자 우리 집에 아우, 살았다잖아. 경쟁이 아니었구나. 결혼도 네. 안 되지. 네. 그럼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삽시다 해갖고 그날부터 안 보냈어. 그래서 이야. 거기서 시작했고 네. 다음날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면서 다음날 아침 해가 반짝 뜬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뭐 살다가 우리 헤어져 이런 소리가 싫은 거예요. 드라마 보니까 네.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네. 그래서 너네 집에 가자. 네. 가서 당신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승인을 받자. 네. 갔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36이고 내가 41살이니까 연하에는 그렇지. 나이 찬 아들이 막내하고 또 막내가 딱 어머니 여자친구하고 갑니다 했더니 80대 된 꼬부랑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문 밖에서 버선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토방에서. 장가 안 간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여자친구 데려온다니까. 네. 그래서 갔는데 내가 딱 내려서서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될 걸.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될 걸. 네. 북한식으로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어디서 왔어? 네. 어디서 왔어?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 저기 아니요. 네. 저기 사람이 왜 왔어 우리 집에? 탈북 있다. 탈북이 뭐요? 탈북이 뭐요? 하고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네. 시아버지가 같이 탈북이 뭐요? 아들 네. 보고 야 탈북이 뭐냐 했더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왜 우리 집에 오냐고. 시댁 사람들이요. 시아버지 식구가 다 보안계예요. 다 보안계예요. 아, 경찰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그 집에 말하면 내가 간첩인 거요. 네. 안 그래요? 네. 북한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막 놀라자빠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왔으니까 빨리 우리 집에 들어와. 네. 그런데요, 북한에 인사를 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했는 줄 아세요? 네. 북한에서는 시집 가면 씩씩하고 용감하고 대담한 여자들이 이거 최고 먹어요. 신북감이지. 그다음에 근육도 있고 군대기 네. 크고 네. 전 팔짱 전 근육 네. 왜 그냥 여자들이 노동력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해야 돼 가서. 근데 삐쩍 말라 한국 여자들처럼 머리 요만하고 그냥 젓가락처럼 다리가 여는 거는 불합격이요. 힘이라도 써야지.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엄마한테 딱 북한식으로. 네.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하고 씩씩하게 얘기했더니 네. 깜짝 놀라서 그런 걸 후에 알았지.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 앉혀놓고 물도 한 잔 안 주더라고요. 퇴짜는 마음속으로 경계를 하면서 네. 나오면 퇴짜야. 아, 됐죠. 간첩이야, 간첩. 그렇지. 네. 그런데 얘기를 왜 안 나 우리 집에 어떻게 우리 아들을 안 나? 눈 쪽쪽 빠는 거 보니까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강습 받는 것부터 이게 훈련 받는 격부터 쫙 해주면서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스토리를 쫙 얘기했어요. 네.
1시간, 2시간을 눈물 컴을 쏟으면서. 근데 그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을 만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찢기고 터지고 고문당하면서 우리 집에 왔구나.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는 이상 가지 마라. 우리 아들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다. 네. 그냥 너네 사랑하면서 살아라. 네,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머니하고 그냥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밥 한 끼 먹고 나니까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뭐냐, 여기서 이 사람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결혼 날짜 잡아주시라요. 그렇죠. 결혼 날짜까지 없으면 또 마음 바뀌면 식구들이 안 돼 하면 난 떨어지잖아. 그러면 남편 또 놓치잖아요. 그래서 결혼 날짜 잡아주시라요. 결혼 날짜 안 주시면 나 이거 못 갑니다. 그랬더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1시간 동안 머리 맞대고 결혼 날짜를 11월 달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11월 달 결혼 날짜 잡아가지고 둘이서 그냥 사는데 웃기는 게 남편이 얼마 줬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네, 얼마나 좋으세요 남편분?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건 좋고 생활비? 네. 남편이 통장에 얼마나 돈을 갖고 시집으로 왔습니까? 장가로 왔습니까? 하고 물어봐 주십시오. 예, 남편이 결혼할 때 네. 통장에 얼마나 갖고 결혼 왔습니까? 3천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선생님은 3억은 좀 많을 것 같고 이런 3억까지 300만 원. 정답. 네. 나한테 300만 원 통장으로 딱 주면서 여보야 나 이거 내 재산 전부야 이러면서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0전, 5전 빵도 하나에 5전 막 5원 할 때 이럴 때니까 동그라미 없는 5원, 10원 이런 데서 살다 왔으니까 동글동글한 게 많으니까 단시 100천만 세도 모르겠어. 그래갖고 그거 봐라 하얀 차 타고 하얀 차 타고 키도 네. 크고 잘생기고 네. 그래서 내가 이 300만 원이면 얼마든지 나 살 수 있어 하고 생각하고 우리 또 친구들 딱 다 모여가지고 우리 네. 같은 하나원 졸업생들 데리고 자랑을 몇십 명을 또, 데리고 자랑을 했지. 그리고 네. 아이들이 언니 자랑만 알지 말고 나가서 국수라도 하나 사 먹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못 해줄 거 뭐야 가자 하고 인천 모래시장에 내가 인천에 집바다 됐으니까 모래시장에 싹 갖고 가서 양말 사고 또 팬티 브레이크 좋은 것들만 다 사가지고 보니까 300만 원이 거의 다 나간 거예요. 애들 6명 다 갖다 넣어가졌는데 그렇지. 동그라미가 줄어들어갖고 얼마 안 돼. 근데 신랑 보고 나 돈 다 썼어 요거밖에 없어 했더니 엄마나 나 그거 다 안 돼. 됐어 당신도 빵원이고 나도 빵원이야. 당신이 나 돈 없다고 괄시하지 말고 내가 당신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빵원에서 이제부터 시작 하자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산다. 또 언제 오빠 올케 언니 우리 딸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바에 나가서 일하고 막 그냥 별일 다인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 않는 게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난 너무 좋더라고. 힘들지도 않아요. 북한은 그냥 노력 봉사하고 그렇죠. 그냥 죄인들 다루더래요. 죄수들 다루더래요. 그냥 막 노동력 착취하고. 지금은 그러면 남편분과 시부모님 좋아하세요? 아유, 나 없으면 못 살고 내가 시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 그냥. 그 가족의 힘이 대단해요. 그 신랑 되는 분은 형제가 맞나요? 막내라고 아까 5명 중에 막내예요, 막내. 네. 여자 3명에 남자 3에 여자 2인데 여자 2명은 시누이들은 그냥 나한테 꼼짝달싹도 못해. 내가 다 틀어졌어. 그 한국하고 완전 바꿔버렸어. 그래, 내가 다 장하겠어. 올케 언니들 2명 있는 거, 동서들, 그러니까 형님들 2명 내가 그 집안 벼락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벌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막 지원하지. 이 시누이들은 그냥 한약방에서 그냥 조수예요. 네. 조금씩 돈 타니까 그 아들 대학 갈 때 등록금 우리가 마련해줬어요. 크게. 네. 시아버지네 집에 전자제품 밥솥까지 싹 다 내가 해줬어. 내 부모로 생각하고 부모한테 못했던 사랑을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냥 꼼짝마야. 그냥 나한테 그냥 꼼짝마야. 그래갖고 명절 음식도 내가 싹 북한식으로 만들어서 차려주지. 설거지만 하는 거야. 우리 식구들은. 난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대단해. 우리 엄마도 그냥 올케 언니들은 아버님 진지 드세요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 밥 먹자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 그래 밥 먹자. 순실이가 이거 먹자.
근데 며느리 취급을 안 해. 그냥 자식. 그럼 그냥, 자식처럼 너는 사랑하고.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그냥 복덩어리야. 그냥 넌 글째 들어온 우리 집에 호박이야 호박. 막 그래요. 막 자, 너무 좋아. 북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북한 간부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혹은 북한을 빨리 망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나도 뭐 뚜렷한 건 뭐 이렇게 그러지 못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북한은 변하지 않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가면 갈수록 착취하고 악박하고 인민들 못 살게 하는 건 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너네한테 딱히는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젠 좀 양심 좀 있어라 너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쌀이요 돈이요 그렇게 많이 보낸 거 다 뭐했어요. 완전 개지랄했잖아 이 개새끼들 이거. 이? 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협박하고 그래요. 이래서는 안 돼요. 자기네가 이렇게 굶어 죽을 때 도와줬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300만이 굶어 죽은 거 살리라고 돈 준 것 같다. 뭐 했어요?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난 이것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너네 이제 그러지 마라. 응? 이거예요. 한민족이고 한빛줄이고 한결인데 왜 맨날 이렇게 등지고 싸우고 왜 이래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자, 마무리 질문입니다.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맞아. 그냥 속 시원히 그냥 스트레스 다 푸는 것 같아요. 뻥 뚫려 그냥. 말 못했던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북한을 또 많이 알리고 또 북한이 이런 나라구나. 우리가 직접 거기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뭐 학습 받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북한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알겠습니다. 북한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합니다. 이순실님 따님 조속한 시일 내에 재회할 수 있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